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기분 좋게 보내라고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경제지표 양호 등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87% 상승한 3,11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한 96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강세에 뛰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3월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장입니다. 네포텔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일장에 오랜만에 코스피가 3,100선 넘겨주면서 기분 좋은 시청자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 박스권역이에요. 여전히 시장 박스권역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전차 IT하고 자동차 2차 전지가 시장 주도하고 있고 그 전에 움직였던 인프라 쪽이라든가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제 판단엔 지수는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아요. 박스권역이면 지수 하단은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윗자리도 막혀있고 밀리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고 보거든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사도 지금 사도 되나요? 현대차 지금 사도 되나요? 다 카트 시켰어요. 상담 안 해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 해야지.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땐 사지도 않고서 지금 사도 되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종목 상담은 전혀 안 받습니다. 사도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시장은 박스다. 그리고 시장은 안 죽는다.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박스 권역이다. 따라가느냐, 눌림목 기다리느냐 말씀하셨는데 밀리면 매수를 하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하채기 의원님의 현재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시장 오늘은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그 이유는 이제 원달러 지수가 조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조금 갇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코스닥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11선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1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좀 받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다시 재탈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은 11선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7% 넘게 오르고 현대이하 같은 경우도 6% 넘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도 좀 코스피 쪽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주고 재무가 좀 건전성이 안전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스닥은 11선 잡고 대응하자 급등한 종목도 추격 매수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엔디포스, SC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세 종목들은 하채기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코스모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 오늘 또 자동차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모화학은 미동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매수가는 12,4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 좀 좋고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주가가 지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 월봉을 좀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자 이렇게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7년도 2018년 1월까지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살짝 바닥에서 역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GS 쪽에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도 좀 낮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산 총계를 좀 봐도 낮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종목이 또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2,400원에 좀 매수를 하셔서 조금 손해를 좀 20% 좀 잡으셔가지고 손해 갖고 계신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진다. 추세 이탈은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이탈해서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또 실적이 나오고 또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 하면은 12,400원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고 매수가에 올라오지 않고 떨어진다 하면은 그래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게 14,4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17,000원 또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디포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이제 모바일 쪽 관련해서 윈도우 필름이라든가, 양면 테이프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건데, 갤럭시 쪽이라든가 아이폰 쪽 등 핸드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코로나 치료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를 좀 붙으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지금 6,4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된 것 같은데 121선 이게 조금 위에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회사 재무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나오긴 한데 주가가 조금 높게 좀 잡혀 있는 게 조금 부담되네요.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나쁜 건 없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주가가 조금 높게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BPS 대비해서도 현재 구간에서 좀 높게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 14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빠졌던 그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보시면은 여기 가격대를 이렇게 해서 잡아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지지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반등이 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잡아서 좀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면 6,8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시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가 5,553원, 비중은 70%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는지,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많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쪽은 뭐 설비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플랜트 관련된 뭐 사업도 좀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비중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공급 계약도 있었어요. 뭐 PNB 화학하고 한 84억 정도 좀 공급 계약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은데 급등한 부분에서 좀 들어다 보니까 부담이 좀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그 올라간 만큼의 또 가격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 조정 등 숨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도 주가가 높게 잡혀있고, 뭐 자산이라든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높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지 이제 좀 장점이라고 이제 코스피이기 때문에 좀 강세가 좀 보이는 그런 강점이 있겠지만은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가격 밴드를 잡아보면은 절반 이하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에요. 만약에 3,980원 정도 이 라인이 깨진다 하면은 지금 보면 한 2,7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많으셔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목표가 매수가까지 5,553원에 올라온다 하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980원이 깨져버리면 2,700원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신다 하면은 3,980원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단기로는 12,400원 정도 반등 예상하셨습니다. 큰 걱정 말고 장기적으로 기다려 가자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엔디포스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6,8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2,7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980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깨지면 2,7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비중이 너무 높은데요. 그래도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02번님 전화 주셨고요. 한국파마 매수가는 38,300원, 비중은 10%,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480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파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산지가 좀 한 2주 됐는데 네. 이게 계속 빠질까요? 아니면 언제쯤 반등을 할까? 가지고 있어도 되나? 단기로 보셨어요? 네, 조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신 지가 2주가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한국파마가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네네. 뭐 하는 회사죠,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어머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머니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네네. 단기적으로 이게 눌릴 들어간- 때 사라 그래서. 뭐요? 조금 눌릴 때 사라 그래서 제가 산 거거든요. 눌릴 때 사라고 했다고요?
예, 조금 내려갔을 때 빠지면 그럼 그분한테 사라고 물어봐야지.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네. 네네. 자, 누가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올해 1월 달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이거 왜 9만 원까지. 올라갔는지는 아세요? 네. 코로나 치료제.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치료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나요? 많이 빠지나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진 빠지죠?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나왔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원래? 어머니 그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어머니?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돈 아마 다 날릴 거예요. 이게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그 돈 다 날릴 거예요. 아예 주식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라면 그건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네. 단기로 요거 사갖고 몇 프로 먹고 팔아야지 그 생각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장이 계속 좋아졌으니까 여기저기 다 주식으로 수익 났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올해 1월 달 딱 중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되게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역시 나는 주식이랑 맞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계속 갈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단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를 탈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그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그나마 다행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네네. 이게 아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근데 기술적인 반등 노렸다가 죽는 종목군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네,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38,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뭐 4만 원 정도 대 그 위로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수익 조금 나면 챙기면서 보세요, 어머니.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머니. 오늘 당장 나올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죠, 어머니. 그래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한국파마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4만 원 위에서 매도하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90번님 전화 주셨고요. PSK 매수가는 39,550원, 비중은 15%, 현재 2%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8490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익숙한 네. 목소리네요. 네. 자, PSK 문의 주셨는데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게 이제 매수가 위로 왔는데 이게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이제 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상담을 그 핸드폰으로 안 하시고 여러 핸드폰으로 하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세요? 예. 이상하다. 경험이 있었던 상담은 해드렸던 전화번호는 거의 안 받는데 제가. 저번에 PSK 손실 중일 때 음. 상담을 받았었는데.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매수가 오면 다시 한번 전화 달라고. 자, 그럼 매수가 와서 이제 다시 연락이 통화가 됐어요. 그죠? 네. 일단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죠. 이거를 때리고 가야 돼, 가져가야 돼. 그 고민이 일단 먼저 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오랜 시간 또 아니죠. 뭐 한두 달이었었죠. 물려있던 기간이. 그죠? 네, 1월 달에. 1월 달에. 그럼 이제 3개월 정도 잡을게요. 네. 3개월 동안에 종목이 빠졌다가 등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15%, 2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살아나려고 움직이는 거겠죠? 예. 자, 그럼 PSK는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그죠? 예.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죽을 거냐? 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시장이 죽을 거냐? 이게 두 번째예요. 예. 자, 그럼 시장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박스예요. 시장 예. 고점 못 넘어갑니다. 넘어갔다 다시 밀릴 거예요. 전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죽지는 않아요. 예.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제껴놓고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업황이잖아요. 예. 반도체 업황 보게 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많이 하죠. 예. 근데 요번에 또 툭 하고 튀어나온 게 뭐였어요? PSK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됐고 그러면 메이저 애들이 메이저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P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갈까요? 팔까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눌릴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또 눌릴 수 있는데 저는 고점 넘어간다 봐요. 전고점 12월 17일 날 42,000원 고점.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12월 17일 날 고점 넘어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분에 전화를 달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 저는 전고점 넘어간다고 봐요. 12월 달 고점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39,000 거의 이제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고점 자리대가 한 42,900원, 43,000원이잖아요. 예. 그 한 42,500원 그 정도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챙기시고 예. 나머지만 가져가세요. 한 45,000원? 1차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PSK 가져가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넘어갈 것 같다. 전고점 42,900원 부근인데요. 이쪽에서 절반 챙기고 나머지는 45,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SK 그리고 인스콥인데요. 이 세 종목들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현대 산업개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림을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우리 정재훈 의원께서 계속 건설할 때 여기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도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하셨네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으셨어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이 부분에 상승에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내려왔다가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오늘 지금 뭐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도 좀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사이클 나왔었죠. 조정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 한번 사이클 나오고 또 우리가 말하는 엘리엇 파동에서 세 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씩 좀 밀리긴 하지만은 추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져가실 말씀드리겠고 한 번에 지금 30%가 좀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좀 큰 비중을 한 번에 좀 들어가신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좀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좋은 전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하시더라도 좀 나눠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좀 문의하셨어요. 그전에는 한번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상담이 들어와서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좀 빠졌다가 좀 반등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눌렸다가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또 꼬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크게 좀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눌렸다가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1선에서 21선 사이에 이 가격대죠. 한 26만 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는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주면은 다른 종목 사시면 되세요. 굳이 안 주면은 다른 건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막 안 줬다 해서 속 타실 필요 없으시고 굳이 막 그걸 쫓아가면서 잡을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도 밀림 주는 종목들 중에서 많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은 2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코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 좀 되겠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신 게 3,020원이다라고 오늘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조금 그 가격이 좀 더 밀리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왜냐 현재 21선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라든가 밑으로 좀 밀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같이 좀 두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21선이 밑으로 내려와서 좀 캔들을 조금 더 안착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SK 그리고 인스코비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64번님 전화 주셨고요. 국제약품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30%, 현재 35%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906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유, 너무 안 가고 자꾸 빠지기만 해서 어디까지 빠질 건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어머니 이게 주식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때는 그냥 국제약품하고 잘 가길래 그냥 샀지요. 그 가격이면 또 18,000원인가 얼마까지 갔다 왔잖아, 그게. 네. 그래서 거기서 사면 괜찮은 줄 알고 막 여기서들 추천도 하기요. 그러길래 샀지요. 그랬더니 그 산 날서부터 그냥 빠지네. 11,5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그러면 지금 보면 예. 이게 작년 8월 달에 올랐다가 빠지고다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러니까 12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어머니? 네네.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예. 그럼 단기로 보셨고 예. 단기로 보셨으면 손절은 어디서 해야지라는 건 생각을 안 하셨고 생각은 했는데 이형 손이 안 나가대요. 그럼 단기 하지 마셔야죠, 어머니. 아유. 주식은요, 어머니. 예. 자,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올라갈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 그래서 50%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잖아요. 주식은. 예. 그죠? 근데 50대 50인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예요, 어머니. 예. 주식은 세금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잘할 때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걸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하셨어요. 이거 냉정하게 네. 보면 주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원래 이게 테마라는 게요, 어머니. 이건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테마의 끝은 상승 초반대까지 다시 밀리는 게 습성이에요. 어머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겁이 없이 그냥 이런 테마주 개별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무상증자도 받으셨네, 보니까. 예. 무상증자 받은 단가가 11,500원인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는요, 어머니. 네. 추가 매수다 이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건데 일단은 버티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 예.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예. 올겨울에 그래서 파카 입고 저는 지나고 지금 하도 반도체 주식 하길래요. 이거를 팔아다 반도체 주식을 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야, 어머니 그냥 통 크게 30% 그냥 넘는 손실을 그냥 확 다 제껴버리려고? 예.
어머니 되게 공격적이신데요? 그럼 뭐 사실 거예요, 어머니? 반도체. 안 가니까 어떻게 너무 안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주성 종목 뭐 이걸 손절을 할 너무 안 거면 가니까. 뭘 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거예요? 뭐 사실라고? 어머니. 어떤 거 사실 거예요? 그건 생각은 하셨어요? 원익홀딩스 살려고 그러는데. 어이구야, 어머니 또 그냥 원익홀딩스 잠깐 볼게요. 원익홀딩스를 살려고 그러는데. 뭐야? 원익홀딩스. 아, 원익홀딩스. 아이고, 원익홀딩스. 이거 뭐 4,000원대, 3,000원대 사라고 해도 징그럽게 안 사시더니만 7,000원대 올라가서 사시려고 그러네. 자, 보자고요, 어머니. 손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머니가 30% 갖고 70%도 주식으로 다 갖고 계세요? 어머니, 예, 예. 70%도 주식으로 다 갖고 계시냐고요? 예. 그러면 그 70%의 반도체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네, 어머니, 빨리 다른 건 말씀해 다 보세요.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주식은 이거 하나야. 아, 미친 주식 이거 하나예요? 예, 없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 정리를 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좀 더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옮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비중이 30%시잖아요. 이 친구가 국제약품이 반등이 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네. 매도를 해서 그 종목을 좀 네.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TV 볼륨 줄이시고 휴대폰 들고 통화하세요. 네. 어머니, 네. TV 볼륨 다 줄여. 예. 휴대폰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예, 쳐내면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라면 마이너스 35%에 350만 원을 손실 본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럼 그 네. 350만 원을 손실 보려면 몇 퍼센트 수익을 나야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 50%를 넘게 수익이 내야 본전치기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50% 이상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맞잖아요. 예, 맞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네. 어머니 원익홀딩스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예. 근데 원익홀딩스가 이걸 팔았는데 다 팔고서 원익홀딩스를 다 사버렸는데 예. 원익홀딩스가 빠지고 얘가 반등이 나와. 그럼 허파 뒤집어져요. 그죠? 예. 예.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분할로. 국제약품을 예를 들어 1,000주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 50주 팔아서 반등이 나면 50주 팔아서 원익홀딩스 50주 사고 그 돈만큼 사고 또 반등 나면 또 매도해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손실 예, 났다고 해서 꼴배기 싫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생전 그냥 반등도 안 주니 어떻게? 어떡하긴 어머니 손절 안 하셨잖아. 예, 그럼 안 원치 않는 했어요. 단기로 받지만 원치 않는 장투로 가야지 뭘.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얘 기다리면 아니. 반등은 나올 거예요, 어머니. 네. 반등은 그럼 나올 반등이 거라고. 나오면 어디까지 나와요? 모르죠, 그거야. 가봐야 알지. 11,500원인데 이거 반등 나오면 한 9,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나올걸요, 어머니 이거? 9,000원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그래서 어머니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머니.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씩 조금씩 해 나가셔야 돼요. 예.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분들에서 미친 종목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국제약품밖에. 네. 네네. 그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머님 단기로 보신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로 본 소식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른 거는 다 그래도 한 뭐 20, 30%씩은 다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팔지를 않고 있지.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봤으니 이거를 팔아다가 지금 반도체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파야 되나 분할로 줄여가면서 하세요, 어머니. 포트 조정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예. 분할로 하세요,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국제약품 반등 나올 때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자 서서히 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기다리면 반등 나올 거다 9,000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79번님 전화 주셨고요. 동양 매수가는 1,650원, 비중은 20%, 근데 15%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동양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동양이요. 네네네.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지금 작년에 샀거든요. 네. 예, 작년에 샀는데 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동양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을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멘트 쪽하고 레미콘 쪽이라 가지고 그냥 한 1년 후에 보려고 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보시려고요? 아니요. 1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상담을 받아보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매수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작년 매수했어요. 작년에? 네네. 자, 그럼 봅시다. 1,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1,650이면 이게 갈 거다라고 해서 한 5월 달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5월 달, 3월 달? 5월 달. 네네. 아마 그쯤 될 네, 겁니다. 5월 달. 네네. 고점에 매수하셨네. 네네. 자, 일단은 최근에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쪽이에요. 그죠? 네네네네. 건설 쪽 올라갔어요. 그죠? 네네. 시멘트 쪽 올라갔어요. 네. 동양도 이제 바닥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IT 쪽하고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건설주나 시멘트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죽은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럼 동양도 마찬가지로 끝난 건 아니겠죠. 네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네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동양은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네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네요. 어머니 보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요. 네네. 좀 가지고 계셨다가 네네. 매수가 부분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 다시 매수가로 올라갈 수 있으니 가져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면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LG, 그리고 KT인데요. 이 세 종목들은 하체 기온에게서 더 있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금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올라갔던 구간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내려와서 좀 싸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올라간 종목인데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산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좀 얼봉을 좀 다도 좀 보시면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좀 찍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철강 쪽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조선이라든가 이쪽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되면은 당연히 철강 쪽으로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거는 좀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조금 낮은 가격대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좀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밴드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추후에 이렇게 쭉 한번 깊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 종목 120선이 깨져도 좋아요. 다른 종목들은 뭐 120선이 깨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선이 깨졌을 때가 뭐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더라도 제한적으로 갔다가 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120선까지 쭉 내려오면 그때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그래서 한 12,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하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크게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LG 관련된 종목도 좀 오르고 어제 또 LG전자 종목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고 또 LG 쪽에서 핸드폰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철수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한 10만 7,990원이라고 좀 하셨거든요. 비중이 60%예요. 한번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매수가에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가에 올라왔다 정리를 하고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간다고 해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넘겼다가 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 해서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KT를 좀 문의하셨어요. 28,000원에 좀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보시면 엘리엇 파동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20일 깨면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28,000원 매수가인데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이 정도 올라온 61선 부분이죠. 한 25,600원 정도 그러면은 25,300원이 되겠네요. 25,3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트 오히려 122선이 깨지면 저점 매수하기 좋다 말씀해 주셨고요. LG 매수가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자 의견 주셨고요. KT 여기서 정리하고 25,300원에 다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66번님 전화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37,200원, 비중은 30%,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6366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지지선이 얼만공 올라가는 게 얼만고 싶어요. 목표가랑 손절가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32,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어요? 이거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35,000원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35,000원 깨지면 안 돼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34,000원 이 연저리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머니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이라 손절할까 싶어요. 그래.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왜요, 어머니?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저놈의 새끼, 저놈이 저거 빠질 것 같아서 매도했더만 올라가고 있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식은 몰라요. 올라갈지 빠질지. 예. 근데 우선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예. 여유 있게 보면 예. 우선은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3만 원 초반에서 4만 원? 그 사이에서 네. 저는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왜냐면 그럼 나 안 남는 게 낫겠네요. 응? 나 안 남는 게 낫겠네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추가적으로 확 치고 가는 게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어머니. 예. 근데 어머니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짧게 보셨다라면 오히려 이 종목보단 다른 종목 중에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손실 없이 정리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예. 손실 없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어머니. 길게 가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 가면 됩니까? 왜 또 갑자기 길게라고 또 마음을 바꾸셨어요? 예. 이거 빠지면 3만 원 정도 때까지 빠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3만 원 정도 빠진다고요. 한 3만 1,000원, 2,000원 정도? 오히려 손절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어머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길게 보면 어떨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이거 길게 보면 4만 원 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머니. 길게 보면요. 한 5만 원 정도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올해 아닙니까? 내년까지 가네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 알았으면 제 돗자리 깔았죠. 쫙 해갖고. 정도사 뭐 이러면서 나왔겠죠. 예? 부채 피면서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했겠죠, 제가. 점 보고 있겠죠? 언제 올라갈 예. 거 얼마나 걸릴 거냐 물어보면, 그죠? 예. 자, 어머님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중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 근데 우선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몇 퍼센트 수익 내고 나오시려고, 그죠? 예, 예, 예. 근데 어머님이 또 바꿨어요. 이걸 좀 길게 보면 어떨 것 같으냐 했더니 이거 3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럼 손절하신다고 그래? 그럼 갖고 가게 되면 한 5만 원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건 또 마음이 또 바뀌어 갖고서 아, 그러면 얼마나 가게 올해 말이면 되겠냐, 얼마나 걸리겠냐 여쭤보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언제 갈지는 몰라요, 어머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주항공 쪽이 예. 미국 쪽이 그 스페이스X를 쏘고 뭐하고 하고 중형위성 쏘고 하면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예. 협업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 장기적인 성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장기적인 예. 성장을 보게 되면 그 잔파동은 무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머니. 근데 예. 어머니는 비중이 30%예요. 그죠? 예. 30%인데 어머님 빠지면 또 불안해하실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예, 좀 불안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라고. 예. 그리고 어머니는 예. 비중 저렇게 30%씩 들어가지 마세요. 예. 어머니는 심리가 이게 좀 취약하신 성향이시라서 예. 많이 사면 많이 사는 만큼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네, 3만에서 4만 원 박스권일 수 있대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실 없이 정리 나오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68번님이고요. MS호텔 매수가는 8,338원, 비중 6%, 현재 1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466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MS호텔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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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어머니. 8,000원대 매수하셨어요. 네,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어머니? 그냥 오르면 팔려고 했어요. 그렇지. 아우, 네. 어머니 주린이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네, 왜 사셨어요? 그냥 이게 뭐 반도체 쪽이라 그래갖고 어머니 진짜 큰일 났네. 이게 9,300원에 샀는데 제가 이거 또 9,300원? 네, 근데요. 근데 요만큼 떨어뜨렸어요. 반을 잠깐만, 사갖고. 8,300원이라며 매수 단가가. 예, 그런데 9,300원인데 반을 또 사갖고 이만큼 떨어뜨려서 주만 늘어났어요. 아, 그래도 어머니 그 보니까 분할 매수를 또 하셨네요? 네. 이야, 어머니 그거는 또 잘하시네. 비중도 조금씩 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는 좋아요, 어머니. 분할 매수 하시는 건 좋아요.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은 한 7,000원대 분할 매수 하셨겠네? 추매를? 네네, 그 7,350원인가. 어머니 조금만 다듬으면 어머니 주식 잘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네. 이거 웬만해서 이렇게 못하세요, 어머니 주린이가. 아니요, 요 방송에서 10시에 하시는 분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건 난 모르겠고, 어머니. 자, 네. 네. 일단 어머니 보면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매수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네. 막 빌고 있죠.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요즘 주린이들한테 유행하는 그 매매예요. 기도 매매라고 해서 네. 사놓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이러고 있어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어머니. 뭐 어떤 회사인지도 좀 아셔야 되고 반도체 쪽이 아니에요, 어머니.
자동차 쪽이지. 아. 자,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요게 보면 기본적 분석에 다 있어요. 요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니. HTS를 보시게 되면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얘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대충 나와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간에 6% 비중에 8,300원 정도면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아, 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때는 일단 한번 빠져나오세요, 어머니. 아, 제가 이게 당 오면 빠져나와요? 우선은 좀 빠져나오세요. 거기가 또 저항 자리대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그 8,338원이 오면 빠져나와라. 일단 매도하시라고. 거기가 저항이니까, 매물대니까.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네, 요 가격만큼은 올까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래 걸릴까요? 이거 또 돗자리 깔아야 돼요, 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자동차 쪽에도 순환매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잘 활용해서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MS오토텍 매수가 비로는 올라갈 것 같다. 한번 빠져나오자.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 도움 주셨는데 하채기 의원님은 또 오후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후장도 뭐 오늘처럼 오전장처럼 뭐 양호하게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매매죠.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이 좀 많은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가더라도 그렇게 작년 뭐 4월 달부터 해서 뭐 여름까지 강력하게 갔던 그런 추세는 조금 힘드니까 제한적으로 상승세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채기 의원님은 오늘까지만 저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위원님은 다음에 또 만날 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 이제 뒤에 다른 또 전문가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도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들 믿고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재훈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 네. 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